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잘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한밤 주잘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 중간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주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또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점들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번 시장이 좀 급락을 했다가 어제 잠시 반등을 했다가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는 또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포트폴리오 상에서 관심 종목으로 했던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였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자 이번 주에 좀 주 초반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금 암울했는데 암울한 상태에서 그래도 어제 이제 어제죠. 어제 10월 7일 지금 방송은 10월 8일 하고 있고요. 방송 네. 보실 때는 10월 9일 날 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10월 7일 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오늘장까지 좀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안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는데 또 오늘 현재 지금 10월 8일 장 지금 거의 장 막판이거든요. 지금 3시 18분인데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3시 18분인데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또 왔어요. 또 다시. 예, 보합권까지 다시 왔는데 이게 시장이 사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연휴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열렸는데 중국 증시가 오늘 급락을 하지는 않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중국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해 종합이 플러스, 그러니까 원래는 더 올라갔는데 이제 조금 약간 음봉으로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잘하면 지금 플러스로 돌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 그러면 과연 이게 근데 진바닥이냐, 이게 진짜 바닥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게 가짜 바닥이냐, 진짜 바닥이냐, 잠깐 기술적 반등이냐. 근데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방정부 셧다운이었는데 네. 미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계속 우려먹던 얘기예요. 어디 정부가 됐든 간에 이게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서로 합의 안 해서 끝까지 가보자 하다가 주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합의를 좀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현재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공화당 의회 쪽에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또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12월로 밀렸거든요. 최소 12월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해서 유예하는 걸로 해서 12월까지 밀려서 일단 일단락 됐다. 요거는 두 번째 헝다그룹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생도 지금 그래도 보합권 버티고 있거든요. 항생도 추세로 보면 반등이고요. 반등 구간이고요. 근데 이 부분도 헝다그룹 사태가 헝다가 거래 정지됐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놀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자세히 봐야 아는 거죠. 왜냐면 자세히 못 봐서 지금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가 주요 사업 부분을 누군가가 인수한다고 나타났어요. 인수자가. 네. 그것 때문에 정지된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어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태에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단순하게 단편적인 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뒤 내용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자세히 좀 뜯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두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원자재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밀릴 때 이제 원자재 이슈가 조금 더 이제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를 건들 거고요. 국채 금리를 건들면은 다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달에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금통이에요.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약 시장 예상의 약 한 70에서 80%는 동결입니다. 동결이고 한 11월쯤에 올리지 않을까. 네. 라는 예상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일단 원화한테 강세 이슈고 그러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이슈가 돼요. 충분히. 근데 저는 11월이 아니라 저는 이번 달에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스탠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계대출 때문에 오히려 이번 달에 금리를 더 올려버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빠르게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생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하락에 너무 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은요, 뭐 사실 글로벌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는 하락 티도 안 나는 하락이다. 네, 그래서 너무 좀 심장 졸이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주식에 100%를 담고 계시면 안 돼요. 항상 현금 비중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노란통 메신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그 QR코드를 카메라 켜고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은 노란통 메신저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 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대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반드시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갑니다. 항상.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어떤 걸 했냐면 지금 우리가 수소차 관련해서 효성 첨단 소재를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네, 첨단 소재. 이걸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이 이날이에요. 10월 6일 종가, 최저가. 네. 네. 추가 매수하고 오늘 반등 나왔어요. 오늘 8%. 어제 수소차 정책 이슈 나오면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비중을 가지고 항상 있어야 주요 종목들 중에 전략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다시 또 단가를 낮추고 단가 낮춘 상태에서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비중 관리하는 것부터 먼저 천천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 중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저 더 사고 싶은데 남아있는 시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중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한번 입장을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 방송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노란톡의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간단하게 뭐 오늘 질문들 좀 볼게요. 사이언스님께서 대한항공 없는 사람은 사도 될까요? 했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는 요게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대한항공. 맞아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많이 올라왔는데 대한항공만 좀 약간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아시아나항공 인수위가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당하는 입장은 사실 괜찮아요. 아시아나항공 주가를 보자면 아시아나항공도 뭐 같은 흐름이다만 좀 나폭이 좀 덜하죠. 덜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대한항공은 분명히 지금이 매수 시점이긴 합니다. 리오프닝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긴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1월에 유럽이 지금 미국 여행을 이미 지금 하는 걸로 세팅 끝났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현재 사이판 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노선들도 다 추가적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할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유럽이랑 미국이 저 코로나 환자 저렇게 많은데도 저렇게 그냥 여행 풀어버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풀겠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가 정부 의지가 그래요. 1만 명이 나오든 확진자가 1만이 나오든 몇 만이 나오든 간에 그냥 리오프닝 하겠다. 다시 위드 코로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 타이밍도 지금이 괜찮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콘서트 관련해서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네. 수혜 때문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좀 덜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다. 지금 밀리는 건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가가 너무 비싸니까 항공유에서 뭔가 문제 생기지 않나. 지출이 좀 많이 나가냐. 이런 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유가가 저는 연말까지 좀 상승 랠리 보이다가 어느 정도 고정될 것 같거든요. 근데 유가는 어차피 판매까지 전이시키면 돼요. 정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임상님께서 상신 브레이크 4,600원 비중 15%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상신 브레이크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상신 브레이크보다 상신 EDP를 훨씬 좋아하는데 일단 상신 브레이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제가 항상 종목 상담할 때 좀 화를 가끔 많이 내거든요. 왜 내냐면 네. 이래서 화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가총액 887억이에요. 1,000억도 안 되네요. 예. 887억이면요.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이 887억 원짜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거래량 안 터질 때요. 거래량 잠길 때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요. 자, 100만, 1000만억. 1억 3천만 원이에요. 하루 거래 대금이. 하루 거래 전체 거래 되면 1억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계좌로요. 네. 매수 쏘잖아요. 상한가 갑니다. 이거 상한가 가요. 이런 종목 왜 합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왜 하세요, 이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시가총액이 원래 코스닥, 코스피 상장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상장이 돼요. 네. 그게 기준이 800에서 1000억대가 최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꺾였다? 아니, 좋으면 꺾이겠습니까? 그 회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회사를, 이런 기업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내가 사니까 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초반에는. 당연하겠죠. 하루 거래대금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내가 준 100만 원 내면 호가가 몇 개가 올라가 있습니까? 네. 호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런 거는. 아니 그럼 당연히 내가 사니까 내가 산 걸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거 좋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금만 돈 있는 사람들이 종목 건들고 장난치잖아요. 다 당합니다 그냥.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자, 1,500억 원래는 1,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네. 1,500억 저는 그냥 기준을 좀 더 높여서 1,500억 언더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종목을.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 안 난다니까요. 제가 1,500억 이상 이하 종목 가지고 수익이 꽤 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수익 나시면 50% 이상 수익 나시면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수익 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왜냐하면 왜 수익 날 수가 없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도 어차피 팔아야지 수익 실현하잖아요. 네. 매도 누르고 있는데 매도를 딱 걸잖아요. 떨어져요. 내 물량 때문에 떨어져요. 그런 종목들을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매도입니다. 그냥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매도예요. 여러분 그냥 안타깝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 분기 최대 매출 카르마르님이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했죠. 분기 최대 매출 70조 나왔습니다. 70조 넘었어요. 73조 나왔는데 자, 주가에 변함이 없는 건 렌 가격 하락 우려 때문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업종으로 볼게요. 자, 업종 동향에서 업종별로 한번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어쩌면 동향 보시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로 보시면 외국인은 약간 순매수, 기관은 다 매도, 풀매도죠. 자, 이거 대부분 이거 IT로 볼까요? IT 전기전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도 기관이 매도가 좀 심하죠. 이거 다 뭐 팔았겠습니까? 다 삼성전자 팔았겠죠. 다 삼성전자 팔았을 겁니다. 이거. 자, 삼성전자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을 그렇게 뭐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예상이 틀릴 거라고 봅니다. 향후 전망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근데 틀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원자재 값, 원재료 값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매출은 높아져도 이게 사실 이익단에서 크게 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밀리고 있다. 근데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예, 이 정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연말에 어차피 연말에 랠리 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소비 시즌 때에 분명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수가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 가격대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되는 가격대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반영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계속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주요 내용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종목 상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종목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비록 좀 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이 나면서도 내 계좌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가시는 게 더 좋겠죠. 이제 하단 오른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 갖다 대고 입장을 하시거나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주제백 검색을 하시고 입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시황 이슈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는 우리 일일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 나오더라도 위드 코로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코로나로 인한 대변화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코로나 현재 상황과 관련주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상황이 지금 현재 확진자 집계도 이제 제가 봤을 땐 다음 달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아니 물론 하긴 하겠지만 네. 의미적으로 뭐 얼마 넘겼을 때만 그때 얘기를 할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 그런 상황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이제 연휴 전까지는 1,000명대로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늘었어요. 뭐 다시 또 늘었는데 뭐 2,000명이 넘었죠. 연휴 검사 잘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뭐 2,000명 넘은 거 이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증도 엄청 약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증도로 따지면은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3분의 1, 4분의 1 수준. 그래서 중증도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자,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백신 3위 안에 들고요. 인구 4천만 이상 중에 우리나라 전 세계 1위예요. 백신 접종률. 네.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위 이런 거 독보적이네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자 코로나 보시면은 세계 일일 확진자 수는 조금 다시 살짝 늘었어요. 살짝 늘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 숫자 보면은 이제 좀 연휴 끝나고 검사를 다시 많이 하니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3번 좀 밀렸어요. 많이 숫자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살짝 올라오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영국은 이제 사실 별 의미 없어서 집계 안 합니다. 집계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그냥 최근에 그 메이저리그 그 미국 야구 중계하는데 네. 플레이오프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와일드카드 시리즈 들어갔는데 관중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확진자가 어마어마한데.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제 월드컵 예선전 치렀거든요. 네. 보다가 거의 저 고구마 한 500개 먹은 줄 알았는데 고구마 500개 먹다가 마지막에 경기 거의 끝날 때쯤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니까 거기서 사이다 하나 먹었어요. 아, 와, 다행이네요. 사이다 근데 다 먹지도 못했어요. 사이다 한 3분의 1 먹고 많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벤투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진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 가보시면 어제 중계 보셨죠 아시겠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너무 참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저는 11월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인 기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예. 우리나라 기준이 정말 과도하게 높습니다. 예. 이유는 좀만 확진자 늘어나고 하면 네. 정치권에서 공격을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정부에서도 아니 상대편 반대편 야당에서 좀만 늘어나면 막 난리칠 것 같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다 자영업자들이 받아요. 지금 다 가계대출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도 참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산이 없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올해 예산이 남았어요. 국회 가서 거짓말 하셨어요 또. 오. 아니 올해 예산이 없다고 호언장담 하셔놓고 예산이 남아서 아니 자영업자들이랑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지원도 또 많이 해주자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 없다. 근데 남았고. 근데 올해 세수가 약 몇 조 원 정도 남을 예정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정부 대출 안 해가지고 가게한테만 대출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말하면 나라가 대출을 해줘서 국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네. 너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너네가 대출해서 먹고 살아. 우리는 돈 아낄 거야. 우리는 돈 벌고 있고, 우리는 돈 벌고 있어.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지금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그 얘기 해봤고요. 바로 종목 들어갈게요. 네. 이제 종목과 관련 있어요. 관련 있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보복적 소비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11월 되면 이제 다 같이 와 하면서 보복적 소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주도 같이 좀 볼 건데 일단 먼저 진단키트 볼게요. 계속 관망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계속 관망할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진단키트는 이제 과연 진단키트를 향후 앞으로도 많이 쓸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SD 바이오센서 정도만 실적 발표할 때 잠깐 이슈 있지 이거 말고는 이슈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폭탄 맞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치료제 관련주들. 진짜 완전 매도 폭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임상 3상 중인 레키로나인데 지금 유럽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가 유럽에 지금 현재 사용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유럽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승인 난다고 봅니다. 난다고 보는데 지난주에 부광약품 치료제 실패했죠. 그 이슈 하나 있었죠. 이번 주에 이제 머크사가 구강용 치료제 개발했다. 그러니까 구강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소식 나오니까 구강용 치료제가 나왔는데 다른 치료제가 될까? 그러면서 다 폭락했어요. 결국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게 밀렸는데 저는 과도한 하락으로 봅니다. 자, 머크사의 구강용 치료제 그 다음날 뭐라고 나왔냐면 네. 임산부한테 부작용이 있다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또 셀트리온 또 올라와요. 자, 근데 하락한 거에 비해 거의 못 올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현재 노란통 메신저 셀트리온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실 중이에요. 인정해요. 네. 손실 중인데 이거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용으로 쓰냐면 예전에 신종플루 때 아예 백신이 없었어요. 치료제 하나 나왔어요. 네. 타미플루. 그때 타미플루 먹고 백신도 없는데 그럼 일단 무조건 이거 먹겠죠. 이거부터. 그래서 구강용 치료제를 그걸로 결국은 극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이 있는 상태잖아요. 구강용 치료제가 물론 더 효용적이고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증 이상 안 가면 치료제를 안 쓴단 말이에요, 주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다 맞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일단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중증 이상 가지 않으면은 현재 치료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럼 중증 이상 갔을 때는 오히려 중증 치료제인 레키노아가 더 낫지 않나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솔직히 머크사의 구강용 치료제가 나왔다 쳐요. 나왔는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자, 레키노아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이 치료제 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거 빌리겠습니까? 머크사 구강용 치료제 먼저 빌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의 레키노아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하락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백신 mRNA 관련주를 좀 볼만한데 에스티팜도 이번에 많이 밀렸어요. 예, 손실 중이에요. 예. 지금 유일하게 제가 최근에 손실 중인 종목이 네. 셀트리온이나 에스티팜 두 종목이에요. 아유. 근데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지금 백신을 팔아가지고요. 네. 작년하고 올해까지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얼마인데요? 네, 156조를 벌었어요. 156조를 벌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야 화이자보다 너네 진짜 돈에 환장을 해 돈독을 올라도 쓸어 갑자기 담았네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네. 제발 이제 로열티를 주고 위탁 생산을 맡겨서 생산량을 늘려서 지금 현재 돈 없어서 백신 못 맞고 있는 곳들 백신 수급 안 되는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다가 빨리 백신을 공급해야 그래야 변이가 나오는 걸 막지 않겠냐. 지금 화이자 모더나 너네처럼 해버리면 이거 결국 변이 때문에 또 하고 이거 안 끝난다. 라는 공격을 엄청나게 이번 주에 당했어요. 근데 화이자 CEO가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나와서 잘못된 얘기다. 라면서 이제 변명을 막 하는데 저는 화이자가 올해까지만 돈 벌지 않을까. 네. 내년에는 아마 로열티로 좀 넘기지 않을까. 로열티로 넘기면 생산할 수 있는 나라 몇 나라 없어요. ST팜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원래 이 회사 원래 2차 전지 동박 소재 업체거든요. mRNA 백신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10몇 프로 오르더라고요. 동박도 일단 잘 되는데, 동박 소재도 잘 되는데 mRNA 백신 소재까지 한다. 바이오 소재까지 하겠다. 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냐면 화학 소재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화학 제품이에요, 전부 다. 네. 이거. 근데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좀 솔루스 첨단 소재 보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따 차트 다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해운에서 제가 컨택트 관련주로 조선해운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좀 안 좋았는데 10월 8일 날 기준으로 안 좋았는데 이후에서 합병 승인을 불승인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세계 조선 1위하고 전 세계 조선 2위하고 합치는 게 말이 되냐, 너네. 말이 왜 안 돼요? 되지. 아니 1, 2가 합병해서 과잉 공급 줄이겠다는데. 네. 아니 뭐 물론 남들이 봤을 때 좀 심하다 생각할 수 가독점일 있어요. 수도 있으니. 근데 원래 중국하고 일본은 무조건 반대거든요. 네. 원래 우리나라 잘 되는 꼴 못 보니까 그쪽은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일본이 어제 일본이 축구 졌거든요, 사우디한테. 네. 야, 진짜 우리나라 레바논 딱 그 리비아 겨우 이길 때, 시리아를 겨우 이길 때는 그렇게 뭐라 하더니 자기네 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잘 될 걸 보진 못하겠지만 EU가 불승인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EU 같은 경우가 지금 불승인하는 것 때문에 약간 지금 현대중공업이 반등 구간에서 지금 오늘 밀리고 있다. 추가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그래도 괜찮다. 네. LNG 발주 나오면 이거 다 끝난다 어차피. 그렇죠. LNG 발주가 그거 하나 보고 가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계속 홀딩입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여행, 면세, 카지노 이쪽 이번 주에 잘 나왔습니다. 상승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이거 매수가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저희가 대한항공을 매수한 상태인데 대한항공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신규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11월에 유럽이 미국 여행 허용했습니다. 허용했기 때문에 국내도 아니 유럽도 가는데 우리나라 안 가겠어요. 가죠. 11월에 간다고 봅니다. 11월에 미국도 잘하면 갈 수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괌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이판도 가려고 노력하고 클릭을 했는데 네.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엔터 이쪽 요즘 핫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위메이드 설명을 드리면서 전 세계 서버가 지금 모자르다 지금 이용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 지금 현재 위메이드, 네오에이지 홀딩스, 게임빌이 뭘로 지금 급등을 했냐면 게임주 중에 지금 두 개로 갈렸어요. 지금 위메이드, 네오에이지 홀딩스, 게임빌 이쪽 게임주하고 NC소프트를 위시한 이쪽하고 완전 지금 갈렸는데 위메이드, 네오에이지 홀딩스, 게임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봤던 그 악마의 과금 체계. 네. NC소프트가 항상 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딱 사가지고 그거 몇 퍼센트 확률로 좋은 거 뜨고 그 좋은 거 뜬 것도 또 조합해서 몇 퍼센트 확률로 또 좋은 거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아이템 팔아가지고 게임 재미도 없게 그런 식으로 아이템 팔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이 NC소프트를 경종 올리기 위해서 이메이드, 네오에이지 홀딩스, 게임빌이 자체적으로 메타버스화 하면서 이거를 결국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그걸
대신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이 웨이드는 지금 드레이코를 주고 있어요. 네. 코인을. 그러니까 이 게임하다가 드레이코를 받아요. 근데 두 게임 다 모두 해보셨잖아요. 네. 확실히 혁신적이긴 한가요? 아니 혁신적이지. NC소프트 제가 NC소프트 옛날부터 이거 가지고 제가 엄청 뭐라 했잖아요. 네. 이게 게임이냐고 이게. 아니 너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게임을 하고 싶어도 돈을 내야지 게임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은 네. 그 컨텐츠로 가야지. 이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전부 다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질 텐데 메타버스 세계가 전 세계가 펼쳐지고 노블록스가 메타버스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돈을 내야지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온다? 그거 누가 하냐고요, 그 게임을. 노블록스 보세요.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그 노블록스 그 공간에다가 자기만의 개발한 내용을 자기만의 그 게임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가 인기가 생기니까 노블록스에서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세트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오징어 게임 하고 놀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적 거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냐고요. 저는 NC소프트 국감장 끌려가가지고 그랬어요. 개선하겠다고. 제가 딱 표정을 봤는데 뭐냐면 개선은 할 텐데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근데 NC소프트 안 됩니다. 이거 NC소프트는 이렇게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가서 이 회사 망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분명히 망할 거예요. 혁신이 없는 기업을 누가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플랫폼으로 가려고 지금 위메드, 네오지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 NC소프트는 나중에 이제 진짜 갑자기 우리 김택준 회장님이랑 전부 다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이상한 마음 갑자기 고쳐먹고 갑자기 확률화 아이템 안 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지 말자 주식은. 예.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NC소프트 한 5년 내로 야구단 팔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예, 돌 못 버는데 어떻게 야구단 유지합니까? 일단 그렇게 갈 가능성이 또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이제 메타버스 흐름하고 같이 가는 게임사만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엔터 관련주 계속 홀딩 의견입니다. 컨텐츠 드라마 영화 제작 지속 홀딩이고요. 이 시간에 제가 얘기드렸던 키스트 네, 키스트. 스위치를 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다 완료를 했어요. 네. 다 완료를 했는데 얼마 정도 났죠? 한번 15에서 20% 정도 났더라고요. 예. 제이 콘텐츠리도 오늘 스위치를 했는데 좀 너무 빨랐습니다. 더 갔으니까. 아니, 오늘 매도했는데 거기서 또 더 올라가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근데 괜찮아요. 네. 제이 콘텐츠리 전략은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자, 제이 콘텐츠리가 다음 달에 네.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 하나가 나와요. 오.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네. 나옵니다. 이거 난리 난 드라마로 보시면 돼요. 왜요? 웹툰 기반인가요? 네, 그 엄청난 지금 사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슈도 많이 있고 네. 일단 출연 배우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거 지금 11월입니다. 11월 15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예. 그 전에 매수해야 되겠죠, 다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텀을 봤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너 올라왔으니까 좀 약간 상승이 조금 오버슈팅 나왔으니 좀 누릴 때 다시 보자예요. 이거 제고 콘텐츠를 수익 실현한 것도 네. 수익 실현해서 지금 안 보자는 게 아니라 갔다가 눌릴 때 다시 보자. 10월 20일 날 영화 듄이 우리나라 개봉을 하거든요. 지금 듄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다 휩쓸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듄 시사회 광경이 어땠냐면요. 네. 기자들이 나오면서 탄성을 질렀어요. 예. 이런 영화가 네. 완전 어떤 대작인가요? 느낌이었냐? 네. 어떤 느낌이었냐? 이제 반지의 제왕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느꼈다고 해요. 그 정도의 세계관과 자, 듄 10월 20일 날 개봉합니다. 이거 스마트폰 보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거 스마트폰 이거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봐야 돼.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 영화인데 이때 스코어 보고 다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이 콘텐츠가 메가박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영화관 스코어 보고 그때 이때가 위드 코로나 완전 위드 코로나 아닌데 네. 완전 위드 코로나 아닌데 위드 코로나 가기 직전 단계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야 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제가 전체적인 내용 좀 했고요. 차트는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제가 어떤 거 볼 거냐면 첫 번째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아, 셀트리온 진짜
자, 오늘 겨우 5% 반등했네요. 그래도 전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신규 매수도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공매도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 공매도에서 이긴 경우 없습니다. 예. 셀트리온 다 졌어요 지금까지. 자, 월봉을 보세요. 셀트리온 공매도하는 애들이 이겼으려나. 어떻게 이겨 이거를? 다 계속 올랐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공매도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겼겠냐고요. 다 졌죠. 못 다 버티죠. 손실 났어요 다. 지금 공매도 또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에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에스티팜인데, 에스티팜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적으로 좀 지지해야 될 라인 이탈한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티팜 말고 지금 현대중공업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사실 좀 더 볼 수 있다 충분히. 아직 좀 이 정도 하락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 4% 정도 오늘 빠졌는데, 오늘 EU에서 불승인 얘기 나오면서 지금 빠졌는데, 어차피 불승인 예견했어요. 어차피 중국하고 일본이 불승인하면 어차피 합병 못해요. 다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 못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국하고 일본 반대하고 있는데 유럽이 반대 하나 더 하나 별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합병 별 소용 없으니까 저는 충분히 다 반영했다. LNG 기다리자. LNG 발주만 기다리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지난주에 제가 위메이드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설명했는데 얼마 올랐나 보자고요. 자, 우리 위메이드가 10월 5일부터 시작이에요. 10월 월요일부터 얼마 떴나요? 바로 월요일 10% 그냥 바로 갔어요. 그냥. 맞아요. 바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얘기 드렸던 네오위즈 홀딩스. 아예 그냥 그 블록체인 회사를 차렸어요.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떴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오위즈 홀딩스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 또 뒤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과 관련주들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J-컨텐트리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지옥이라는 웹툰 기반 드라마도 11월 15일쯤에 또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 전략 들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로 했으니까요. 이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에 QR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 이 QR코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황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에서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섹터 종목들이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반등 역시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고민 많으실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도 밀렸을 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과감하게 첨단 소재 매수했죠, 저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실적 좋은데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바닥을 좀 잡고 반등하는 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동차 아니 전기차, 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락장에서 반등의 선두주자가 현대차, 기아였어요. 어제 현대차, 기아가 좀 강하게 상승했고 오늘 추가 상승 나왔는데 현재 미국 증시,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GM, 포드 다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 반등 구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문재인 정부에서 또 수소 정책 관련해서 또 코멘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장비 관련주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조정받았다가 좀 세게 받았어요.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급반등으로 돌려버렸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목별로 각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자세히 뜯어가지고. 자, 완제품 배터리 관련주 3사가 있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 다음 LG화학이 있는데 전부 다 오늘 주가 좋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좀 안 좋았어요. 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저는 SK이노베이션을 볼만은 한데 뭘 보셔야 되냐면 SK이노베이션은 어차피 분사할 거예요. 배터리 회사를. 분사할 거라는 거 미리 알고 가자. 네. 근데 이 분사한다고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사한다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막 또 얘네 또 배신 때렸네. 이미 얘기했어요. 분사한다고. 지금 사는 분들은 분사하는 거 알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알고 사는 겁니다. 배신하겠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SK이노베이션이 전체 배터리 셀 업체에서 원래는 2년 전만 해도 10위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몇 위냐면요. 3위입니다. 3위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라왔네요. 수주장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해야 되나? 배터리 어째 분사하면 분사안에 다시 또 분사한 회사 다시 또 상장할 건데 그러게요. 그럼 뭘 사야 되죠? 저는 굳이 SK이노베이션 굳이 네. 다른 거 그냥 해도 된다. 저는 삼성 SDI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할 거면 정유주랑 어차피 같이 하게 돼요. 정유사업이랑. 차라리 SO1과 삼성 SDI라는 게 좀 더 고민 안 할 수 있다. 더. 네, 굳이 SK이노베이션 막 분사할 건데 그런 고민 싸매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동박 소재 공급 부족이 정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족해요.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동박은 계속 모자라요. 예, 동박은 계속 모자랐는데 그러면 동박 회사 중에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급등을 했거든요. 10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지금 8% 밀려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탑픽은 따로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히든 하겠습니다. 종목이 나왔네요. 예, 그래도 그나마 좀 이 회사가 그나마 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제일 사실 접근할 만했거든요. 제일 접근할 만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네. 10%가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갖고 나옵니까, 제가? 아. 자꾸 김보님은 자꾸 방송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종목이 올랐다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냐? 진짜라니까. 제가 톡박 보여드릴게요.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자,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제가 몇 시에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오늘 10시 19분에 이미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 솔루스 첨단 소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에 제가 원래 얘기 드렸어요. 이미 톡방에다가 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보고 있습니다. 그때 1% 올랐어요. 2%. 그때 준비하고 있는데, 하다가 급등하는 상태예요. 놓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가.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서 그걸로 볼게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거 솔루스 첨단 소재가 탑픽이었어요. 글자 다 바꾼 겁니다. 다시. 예,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9시 얘기 드렸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너무 아쉽네요. 자,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는 에코프로벤, LF, 포스코케미칼 경쟁 중에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급락했어요.
포스코 케미칼 급락한 이유가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에 납품하는 SK온에서 양극재 품질 미달돼가지고 탈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락했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거 포스코 케미칼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원래 포스코 케미칼은 LG 화학만 했어요. 원래 추가로 더 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네. 예, 어차피 LG 화학 물량도 제가 봤을 땐 다 못해요. 욕심만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증설 엄청나게 할 거라서. 그리고 다시 재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살만하다. 오히려 이러니까 더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주력이 양극재가 아니에요. 음극재가 주력입니다. 음극재는 그냥 포스코 케미칼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대유전자재료 실리콘 극재고 거기는 포스코 케미칼이 주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리막에 SK 아이 테크놀로지 하나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전해질은 첨보우선 동화기업인데 이 셋 중에 뭘 할까요? 저는 전해질은 고민이 됩니다. 좀 너무 다 올라가지고 일단 한번 간단하게 장비주에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란톡 메신저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효성 첨단 소재 탑픽이었고 수소차는 일진 하이솔로스가 후발점으로 관심이 있는데 오늘 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이따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뭐 볼 거냐면 일단 먼저 SK 이노베이션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 솔로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쭉 한번 볼게요. 종목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 이노베이션 볼게요. 자. SK 이노베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 지금 지금 매수하는 거는 뭘 보시고 매수하는 거냐면 배당으로 보고 일단 들어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 많이 안 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분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에 좀 주력을 하지 말자. 네. 좀 머리 싸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성장성은 제일 높긴 해요. SK이노베이션이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진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오늘 분봉이요. 저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안 움직였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 안 올랐었어요. 오늘 안 올랐었는데 온 거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참 오늘 이 종목이다 하고 솔직히 이거 블라인드 종목이었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오늘 밀렸는데 오늘 좀 많이 밀린 건 맞습니다만은 장중에 좀 꽤 흔들렸어요. 근데 충분히 매수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나온 물량은 다 나왔다. 충분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해질 관련 기업 일단 후성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후성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을 좀 보고 가자. 실적 발표까지는 보고 가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실적 잘 나온 것 때문에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첨보인데 첨보 역시도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좀 볼만한 건 동화기업이에요. 동화기업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동화기업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따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간단하게 좀 보자면요. 자동차 부품 소재 SL 한원 시스템 정도 보시고요. 코롱인데 KCC는 실적 보시고 접근하자. KCC는 계속 지금 괜찮다. 현재도 매수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는 요거 쭉 보시는데 종목 그냥 제가 다 공개했어요. 네. 요 종목들만 보시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고 CIS 상당히 전고체 배터리로 괜찮다라고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과 히든 종목이 나왔습니다. 히든 종목에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동박 소재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 히든 종목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장비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밤 투자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